라일라의 이름을 필사적으로 외치며 어두운 배의 갑판 위를 뛰어가는 아서의 얼굴에 얼음바람이 스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래에서 울리는 엔진 소리와 거칠게 선체를 두드리는 파도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렸다. 그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가슴을 두드렸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끔찍한 일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느슨해진 밧줄에 걸려 넘어져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잠시 꼼짝도 하지 않고 차가운 갑판 위에 떨리는 손을 얹고 숨을 고르려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해질 틈이 없었습니다. 손녀의 환한 미소, 가장 암울했던 날 그를 살게 해준 그 미소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을 침범했습니다. 그는 힘겹게 일어섰고 억눌렀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 멀리 우주선의 불빛이 그의 수색을 안내하는 작은 인공별처럼 깜빡거렸다. 그러나 그 불빛들은 그가 어둠 속으로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드는 동안 무심하게 빛나며 그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난간에 다다랐을 때 발이 다시 미끄러져 손바닥에 자국이 남을 정도로 난간을 꽉 움켜쥐었다. 그는 아직 남아있는 희망의 흔적마저 빨아들이는 먹물처럼 검푸른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라일라! 그의 목소리는 밤을 찢으며 울려 퍼졌지만 대답은 바람의 울부짖음뿐이었습니다. 아서는 자신이 시계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분 1초가 지날 때마다 라일라를 찾을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마음속 어딘가 아마도 몇 년 전에 잃어버린 아내에 대한 사랑의 기억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라일라와 함께라면 다시는 그러다 아래 갑판에서 빠른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림자? 아니면 그의 상상력이 장난을 치는 걸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선택이 그녀를 구할 수도 잊고 영원히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스릴 넘치는 여정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으실 거예요. 지금 구독하고 충격적인 비밀과 예상치 못한 반전 속에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불가능에 맞서고 손녀를 구하는지 알아보세요.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사로잡을 거예요. 아서는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것 같지만 배를 둘러싼 바다만큼이나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72세의 그는 온화한 눈빛과 바람에 항상 헝클어진 백발, 평생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한 탓에 굳은 살이 박힌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호랍이었던 그는 비스킷과 함께 차를 마시며 라일라의 꿈과 발견에 대한 수다를 듣는 등 소소한 순간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에너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찬 10살 소녀의 미소가 아무리 칙칙한 날에도 밝게 빛나던 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일라는 한국의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집착했고 손흥민에 관한 스티커와 티셔츠 이야기를 수집했는데 아서는 모르는 척했지만 남몰래 좋아했습니다. 라일라의 엄마 에블린은 여러 면에서 아서와 정반대였습니다. 실용적이고 내성적인 그녀는 싱글맘으로서의 책임과 딸에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선사하려는 열망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에블린은 그 크루즈를 받아들인 것에 대한 죄책감, 운명의 날 아침 라일라가 혼자 배를 탐험하도록 내버려둔 것에 대한 죄책감 등 죄책감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에블린은 아서와 라일라를 고통과 희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로 묶어주는 연약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손흥민은 예상치 못한 퍼즐의 한 조각으로 등장합니다. 축구 경기장에서의 실력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그는 무엇보다도 위기 상황에서 친절의 가치를 이해하는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캐릭터들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었지만 사랑과 희생, 라일라를 되찾기 위한 투쟁이라는 더 큰 무언가로 연결되었습니다. 배는 바다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빛과 그림자의 미로처럼 떠다니는 도시였습니다. 낮에는 투명한 창문 사이로 햇살이 비쳐 갑판에 황금빛 반짝임을 비추고 짭짤한 바다 냄새가 뷔페에서 제공되는 구운 음식의 향기와 어우러졌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살갗을 베고 어두운 복도는 너무 좁아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소리 없는 경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지하실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으며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기름과 녹이 가득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엔진이 굉금을 내며 금속 벽을 진동했고
바깥에 알 수 없는 광활함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불규칙한 간격으로 깜빡이는 불빛이 불안한 유령처럼 움직이는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의 검은 물은 마치 모든 것을 한 번에 삼키려는 듯 낮고 최면적인 소리로 배의 선체를 핥았습니다. 가장 고요한 순간에도 배멀미를 유발하는 배의 완만한 흔들림, 발밑에 판자 삐걱거리는 소리, 공기 중의 금속성 공포의 맛 등 뭔가 억압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리 호화로운 크루즈 여행이라도 비밀이 쉽게 숨겨지고 예고 없이 위험이 닥칠 수 있는 고립된 세계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구석구석 신비와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는 용서할 수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웃음과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해야 할 아침이 조용한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라일라가 사라진 것입니다. 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흥민 스티커와 아이들의 메모가 적힌 노트가 가득한 딸의 배낭을 들고 있는 아들을 발견했을 때 현실의 첫 타격을 느꼈습니다. 딸이 방에 없어요. 에블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영장에도 없고 식당에도 없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아서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농담일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오랜 세월 가족을 돌보면서 생긴 본능이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던 라일라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작진은 경고를 받고 카메라를 점검하기 시작했지만 곧 기술적 결함이라는 첫 번째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녹화 중단, 사각지대, 설명할 수 없는 강역. 목격자들은 서로 모순되는 증언을 했습니다. 한 여성은 라일라가 게임룸으로 달려가는 것을 봤다고 맹세했고 다른 여성은 아래쪽 선실 근처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아서는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은 보이지 않는 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서의 상상 속에는 라일라가 배의 어두운 곳에서 길을 잃고 다치거나 겁에 질려 대답도 없이 자신을 부르는 더 어두운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서는 아이들이 회복력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특히 광활하고 낯선 환경에서는 취약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에블린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있었어야 했어요. 그녀는 울음으로 눈이 충혈된 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서는 이제 화를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라일라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패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라일라를 되찾지 못한다면 남은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자신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아내블린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때 아서는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라일라의 배낭 주머니에 있던 접힌 종이 한 장에는 어린아이 같은 글씨체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겠다는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달콤하게 들리지만 불길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라일라는 누구를 도우려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그 질문들은 회오리 바람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한 아이에게서 나왔습니다. 지저분한 머리에 자신에게 너무 커 보이는 구명조끼를 입은 8살도 안 된 소년이 필사적으로 어린이 구역 근처의 복도를 수색하던 아서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녀를 봤어요. 소년은 엿들을까봐 두려워하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엔진실 근처에 있었어요. 개 한 마리와 함께요. 아서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 라일라가 기관실에서 개를 데리고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은 고맙다는 뜻으로 소년의 손을 잠깐 잡고 좁은 복도를 따라 발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달려나갔습니다. 엔진룸으로 가는 길은 길고 커브길로 가득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엔진룸에 가까워졌습니다. 적어도 그는 스스로에게 계속 그렇게 말했죠. 그가 도착했을 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냥 잠긴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잠겨 있었고 일부러 진입을 막기 위해 녹슨 자물쇠를 달아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서는 도움 없이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손잡이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금속 문을 두드리며 라일라의 이름을 외치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라일라! 침묵만이 대답했다.
아래 공기는 열과 기름으로 가득 차 숨이 막혔고 아래에서 굉음을 내는 엔진 소리가 그의 몸을 긴장된 에너지로 진동시켰다. 그는 몸을 웅크린 차에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땅바닥을 살폈습니다. 그때 그는 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문에서 멀어져 옆 복도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발, 아마도 개의 발이었을 겁니다. 그녀가 여기 있군. 그는 소리내어 말하면 사실인 것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누가 문을 잠갔을까? 라일라가 안에 갇힌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녀를 강제로 내보낸 걸까? 아선은 잠시 망설이며 문을 부술지 아니면 개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갈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망설이는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발자국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발자국은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고 라일에게 바로 연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복도를 따라 내려가면서 또 다른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함정이라면 어떨까요? 엔진실을 잠근 누군가가 그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두려움이 목구멍을 타고 올랐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거의 다 왔을 때는 아니었다. 복도 끝에서 그는 금속 그릴에 걸린 찢어진 파란색 천 조각을 발견했는데 라일라의 블라우스 일부였습니다. 아선은 손가락을 떨며 천 조각을 잡았다.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발자국을 따라가 찢어진 라일라의 블라우스 조각을 찾은 아선은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희망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그는 가슴이 터질 듯이 뛰면서 그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소리의 근원지에 도착했을 때 미구엘이라고 적힌 배지를 단 깔끔한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횃불을 들고 다른 승무원에게 차분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손녀를 보셨나요? 아서가 헐떡이며 푸른색 천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미구엘은 잠시 얼굴을 찡그리다가 안심시키려는 듯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선생님. 그가 근처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는 어린이 홀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그녀는 안전합니다. 아서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오해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라일라는 자신이 일으킨 혼란을 깨닫지 못한 채 어딘가에서 잘 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다시 힘을 내어 아이들 방으로 달려가 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아이들은 낮은 탁자 위에 그림을 그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방 안을 돌아다녀도 라일라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던 모니터 요원에게 다가가 파란색 천 조각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 보셨어요? 제 손녀예요. 모니터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선생님.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오늘 여기 온 적이 없습니다. 실망에 무게가 눈사태처럼 아서에게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아서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시간을 벌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린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초를 허비할 때마다 라일라의 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겔을 만났던 복도로 돌아온 아서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직원과 동료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아래에서 계속 울리는 엔진 소리를 제외하면 모든 것이 과장될 정도로 조용해 보였습니다. 그는 무시할 수 없는 매캐한 향수 냄새처럼 공기에서 조작된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배후가 누구든 배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절망에 빠진 할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서는 파란색 천 조각을 들고 있다가 전에 놓쳤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천에 라일라가 최근에 페인트 칠을 한 표면과 접촉한 것처럼 붉은 페인트 자국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연약한 단서였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죠. 그는 페인트나 유지보수 자재가 있을 만한 곳을 정신없이 배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실이 다시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다른 입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일라의 실종에 연루된 사람이 누구든
항상 한 발 앞서 있다는 씁쓸한 확신으로 대체된 안전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서는 조심하지 않으면 손녀의 운명을 영원히 봉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서는 라일라가 단서를 남긴 것처럼 더 선명하고 신중하게 보이는 붉은 잉크 자국을 따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아서는 밟고 붐비는 구역에서 벗어나 엔진 소리가 귀에 거슬리고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곳을 향해 배의 미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화물칸의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녹슨 금속 계단에 도착했는데 이 계단은 승객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아서는 차가운 난간을 붙잡고 잠시 망설이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라일라, 그는 집중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널 찾을 거야. 계단 아래에서 그는 피를 멎게 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먼지와 붉은 페인트가 튀고 있는 인형이 누워 있었습니다. 라일라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라일라가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 개였습니다. 아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 인형의 부재의 무게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은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라일라가 장난감을 두고 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일어났거나 곧 일어날 것임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감과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에 이끌려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좁은 복도로 들어서자 문이 열려 있고 그 아래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발견할지 두려워하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위태롭게 쌓인 상자, 바닥에 흩어져 있는 도구들, 그리고 중앙에 살아있는 개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들고 있는 가면을 쓴 남자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개는 목에 즉석에서 만든 목걸이를 한 채 구석에 웅크리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바닥에 웅크린 채 마른 팔로 개를 보호하고 있는 라일라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라일라는 그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지만 복면을 쓴 남자는 재빨리 그녀의 입을 손으로 막고 침묵시켰습니다. 조용히 해. 그는 깊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후회하게 될 거야. 아서는 두려움과 우유부단함에 마비된 채 얼어붙었다. 자칫 잘못하면 라일라의 목숨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그는 목소리가 떨리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물었습니다. 돈, 권력, 당신 게임은 뭐죠? 남자는 짧고 건조한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노인네. 그가 개의 목줄을 더욱 조이며 말했다. 이 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영웅 노릇을 하기로 했어. 그는 자신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라일라를 잔인하게 노려보았다. 아서는 목구멍에서 덩어리가 느껴졌다. 그는 빨리 생각해야 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남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무거운 도구와 불안정한 상자뿐이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라일라가 탈출할 시간을 벌 수 있을 정도로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제발요. 아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간청했습니다. 라일라는 아직 어린애예요. 릴라를 보내주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요. 남자는 잠시 고개를 기울이며 제안을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불길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서가 반응하기도 전에 남자는 개의 목줄을 세게 잡아당겼고 개는 고통에 신음했다. 라일라는 다시 비명을 지르며 남자와 개 사이에 자신을 끼워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아서가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위기보다 훨씬 더 강렬한 두 번째 위기였습니다. 아서는 도움 없이 혼자였고 모든 결정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책임감의 무게가 전례 없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행동해야 했지만 실수하면 손녀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라일라의 비명소리가 비좁은 공간에 울려 퍼져 공기를 칼로 자르듯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아서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자신도 몰랐던 결단의 불꽃이 내면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재빨리 생각해야 했지만 모든 움직임이 불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복면을 쓴 남자는 개의 목줄을 계속 눌렀고 개는 고통스럽게 낑낑대며 울부짖었습니다.
라일라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필사적으로 개를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개와 공격자 사이에 자신을 끼워 넣었습니다. 해치지 마세요. 라일라는 더러워진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제발. 아선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의 손녀는 무방비 상태의 생명체를 구하기 위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다른 생명체를 보호했습니다. 그는 지금 그녀를 실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딜레마가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개를 담보로 잡고 있었고 무심코 한 행동이 비극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까요? 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라일라를 즉시 구할까요? 아니면 둘 다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둘 다 구하려고 할까요? 릴라를 놔주어요. 아서가 내면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목소리는 안정된 채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복면을 쓴 남자는 쓴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그녀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내가 원하는 건 개야. 저 여자는 방해만 할 뿐이야. 그가 다시 목줄을 잡아당기자 개는 더 움츠러들며 낑낑거렸다. 라일라는 남자를 향해 손을 뻗으며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뭐든지 할게요. 제발 내버려둬요. 아서는 라일라의 눈에서 고통을 보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굽혀 상자 옆에서 무거운 공구를 집어들었습니다. 녹슨 바퀴 스패너였지만 제대로 사용하면 큰 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남자는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목줄을 더욱 조이며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이 짐승을 여기서 죽여버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은 아서에게 한 방 먹은 것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 남자가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는 라일라와 개를 구하기 위해 싸울 것인가 아니면 손녀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개를 잃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라일라를 바라보며 그녀의 촉촉한 눈에서 순수함과 용기를 보았고 그녀를 실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무방비 상태의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위험을 무릅썼고 그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좋아. 아서가 도구를 내려놓고 항복의 의미로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개는 가져도 돼요. 하지만 내 손녀는 놔주세요. 그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남자는 그 제안에 놀란 듯 망설였습니다. 그는 고민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노인네. 나중에 나를 고발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소. 아서는 심호흡을 하며 혼란 속에서 침착함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래의 약속을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그 남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내 손녀를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제가 대신 데려가겠습니다. 라일라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아서는 두려움 속에서도 다정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내 사랑.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쓰며 말했다. 내가 항상 당신을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게요. 복면을 쓴 남자는 몇 초 더 생각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는 개를 옆으로 밀치고 라일라를 놓아주며 말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뭔가를 시도한다면. 아서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바퀴 스패너를 꽉 움켜쥐고 한눈을 파는 순간을 이용해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충격은 잔인했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남자는 멍한 채 바닥에 쓰러졌고 라일라는 아서의 품에 뛰어들어 최대한 꽉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아서는 손녀를 구하기로 결정했지만 개는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는 도덕적 딜레마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해결책을 찾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퀴 스패너가 가면을 쓴 남자를 내리치는 소리가 밀폐된 공간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남자는 쉰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개의 목줄을 놓아주며 라일라 옆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아서는 손녀가 자유로워졌다는 순간적인 안도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자는 다시 몸을 휘젓기 시작했고 이를 악물고 위협적인 말을 중얼거리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가 우릴
해칠 거예요. 라일라는 떨고 있는 개의 몸에 매달린 채 절대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남자를 바라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선은 재빨리 바닥에서 목줄을 집어들어 공격자의 손을 등에 묶어 위태롭게 제지했습니다. 그 남자는 젊고 힘이 세서 곧 힘을 되찾을 것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선은 숨이 가빴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싸움을 시작하거나 다른 공범이 나타나기까지 몇 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빠져나와야 했지만 어떻게 밖에서는 점점 더 긴박해지는 상황을 강조하기라도 하드배의 엔진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선은 발밑에서 땅이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어둡고 위험한 복도에 밀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가자. 그는 라일라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도움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복도를 내려가기 시작하자마자 또 다른 위기가 닥쳤습니다. 배 안에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공기를 칼로 자르듯 울려 퍼졌습니다. 비상경보였습니다. 벽에 붉은 불빛이 번쩍이며 주변에 혼란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라일라가 귀가 먹먹할 정도의 소음에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선은 공포가 그를 사로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챈 걸까요? 아니면 사이렌이 더 위험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선은 추측의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라일라의 손을 잡고 좁은 복도를 지나면서 전에 왔던 길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모든 것이 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열려있던 문이 이제는 잠겨서 통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긴장이 고조되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복도의 갈림길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두건을 쓴 두 사람이 횃불을 들고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목격하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우릴 찾고 있어. 라일라는 걔를 가슴에 꽉 움켜쥐고 속삭였습니다. 아선은 잠시 망설이며 반대 방향으로 도망칠지 아니면 낯선 이들과 맞서 싸울지 고민했습니다. 아선은 이미 지쳐 있었고 라일라는 겁에 질린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대결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쪽이에요. 그가 라일라를 상자 더미 뒤에 숨겨진 작은 틈새로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라일라가 숨을 죽이려고 몸을 움츠리고 있는 사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도망칠 수 없어요. 목소리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상품이 너무 귀중하니까요. 아선은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그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위험한 무언가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한 치명적인 게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선은 라일라의 눈에서 두려움을 느꼈고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할까요? 모든 선택이 잘못되어 보였고 모든 발걸음이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선은 개 목줄에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알아볼 수 없는 이상한 문양이었죠.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열쇠였을지도 모릅니다. 라일라의 우상인 손흥민 선수를 찾아서 너무 늦기 전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죠.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아선은 매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후드를 쓴 인물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지만 그는 감히 숨어 있던 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라일라는 그의 옆에서 떨고 있었고 걔는 여전히 주변의 혼돈을 막아주는 연약한 방패인 거처럼 가슴에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마에 흐르는 땀이 지하실의 금속 벽에서 나오는 냉기와 섞여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공기는 주변의 모든 것을 질식시킬 것 같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아서가 라일라의 손을 더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복도는 끝없는 미로처럼 보였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바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개의 목걸이를 다시 바라보며 거기에 새겨진 이상한 문양을 해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문양이었지만 뭔가 익숙한 듯한 디자인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알람은 끝없는 비명처럼 우주선에 울려 퍼지며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빨간 불빛이 불규칙한 간격으로 깜박이며 왜곡된 그림자를 들이우며 벽에 춤을 추었습니다. 섬광이 번쩍일 때마다 마치 배 자체가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서는 지금까지 내린 모든 결정의 무게, 즉 모든 잘못된 행동과 낭비한 초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일라는 눈물이 가득하지만 자신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릴 구해줄 거예요. 단순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아서는 그 상황에서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은 맹목적인 내기라는 것을 알기에 삼켰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는 내면에 혼란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럴게요. 그때 그는 멀지만 분명한 소리, 즉 근처 복도에서 들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투는 것 같았고 아마도 그들끼리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아서는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면 눈에 띄지 않고 도망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라일라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바닥에 버려진 도구 중 하나를 집어 근처에 있는 상자 더미에 던져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소리는 잠시 멈췄다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숨어있던 라일라를 끌어내어 반대 방향으로 달리며 그들이 전진할 때 그림자 속에 숨어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더 멀리 달릴수록 그들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복도 중 하나는 잠긴 문으로 끝났고 다른 복도는 출발 지점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 갇혔고 후드를 쓴 사람들의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서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을 정도로 두근거렸다. 할아버지, 라일라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개를 너무 꽉 안아서 팔이 떨리고 있었다. 만약에? 지금은 생각하지 마세요, 견아. 아서가 끼어들었지만 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아서에게는 기적이 필요했으니까요. 이 스릴 넘치는 이야기가 어떻게 마지막 절정에 이르는지, 아서가 손녀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 인생 최대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 알아보려면 구독하세요. 두건을 쓴 인물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져 좁은 복도를 통해 천둥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아서는 재빨리 주변을 살피며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에는 잠긴 문이, 뒤에는 어둠을 칼로 자르듯 횃불을 들고 전진하는 추격자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맞서 싸울 시간이었다. 내 뒤에 있어. 아서가 라일에게 말하며 그녀와 추격자들의 길 사이에 자신을 위치시켰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치 도망치려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에게는 무기는 없었고 수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힌 손과 손녀를 지키려는 절박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를 꼭 잡고 놓지 마세요. 라일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개를 가슴에 꽉 움켜쥐고 아서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복도 모퉁이를 돌아 나오더니 횃불을 들고 아서의 지친 얼굴을 비췄다. 아서는 할아버지와 손녀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 잠시 얼어붙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굳어졌고 그는 주저없이 차가운 표정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도망치지 말았어야지. 그는 깊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 나빠질 거야. 아서는 심호흡을 하며 남은 용기를 모두 모았습니다. 그는 당장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누구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손녀를 해치게 놔두지 않겠다고 복대.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남자는 건조하고 잔인한 웃음으로 웃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군요, 노인. 그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두 번째 남자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무언가 귀중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은 무겁고 검은색 가방이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저 꼬맹이가 우리 계획을 방해하고 있어요. 아서는 목구멍에서 덩어리가 느껴졌습니다. 그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실패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전진하자 아서는 근처에 녹슨 쇠막대를 집어들고 즉석에서 지휘봉처럼 휘둘렀습니다. 더 이상 젊지는 않았지만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불길처럼 치솟았습니다. 대결은 잔인했다. 첫 번째 남자가 그를 무장해제하려 했지만 아서는 쇠봉으로 공격을 막아냈고 그는 잠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서가 첫 번째 남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두 번째 남자가 라일라를 붙잡으려고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릴라는 비명을 지르며 개를 더 세게 움켜쥐었지만 아서는 재빨리 몸을 돌려 두 번째 남자를 온 힘을 다해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가이드의 일이었고 아서는 점점 밀리고 있었습니다. 아서는 힘에 겨워 팔이 떨렸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가 짖기 시작했고 경보처럼 크고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들은 잠시 주의를 잃고 망설였습니다. 아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첫 번째 남자에게 쇠막대를 던져 가슴을 세게 내려쳐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숨을 돌리기도 전에 복도 입구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라일라의 우상인 손흥민 선수가 승무원들과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모든 상황을 녹음하며 거기서라고 외쳤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두건을 쓴 남성들은 망설이며 신경질적인 눈빛을 주고받다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승무원들이 그들을 포위해 도망칠 틈을 주지 않았죠. 아서는 기진맥진한 채 무릎을 꿇었고 라일라는 안도의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우릴 구했어요. 라일라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치우며 담담하게 웃고 있는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하셨군요. 아서가 감격에 겨워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손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라일라에게 윙크를 보내며 때때로 가장 필요할 때 적절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한다며 때로는 용감한 개 한 마리가 모든 차이를 만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서는 수갑을 채우고 끌려가면서 이 전투가 단순히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에 맞서 용기를 내어 라일라에게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붉은 경광등 아래에서 수갑이 반짝이는 채로 끌려가자 아서는 마침내 긴장을 풀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라일라는 그의 품에 안겼고 손흥민은 사려 깊은 표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축하하기도 전에 한국 축구 선수는 옆에 웅크리고 앉아 강아지의 목줄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저거요. 그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암호예요. 아서는 미간을 찌푸리며 목걸이에 새겨진 이상한 문양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처럼만 보였지만 이제 그는 작은 글자와 작은 숫자가 얽혀 있는 디자인이라는 전에는 몰랐던 세부 사항을 깨달았습니다. 손은 휴대폰을 꺼내 기세 사진을 찍고 이미지를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호가 아닙니다. 라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은 불법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동물을 밀수꾼으로 이용해 가짜 목줄에 마약이나 귀중품을 위장합니다. 라일라는 눈을 크게 뜨고 개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그럼 그냥 애완견이 아니군요? 그는 특별한가요? 아들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특별하죠. 그리고 당신은 그의 목숨을 구한 것 이상으로 국제범죄 작전을 폭로했잖아요. 아서는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는 큰 혼란을 일으킨 동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손은 라일라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우리가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원하신다면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때 또 다른 반전이 밝혀졌는데 승무원들은 이 배가 불법 활동 혐의로 몇 주 동안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팀 내 누군가가 이미 범죄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를 폭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라일라와 아서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밝혀내는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빠른 등록 전화 놀랍지 않나요? 이 이야기는 놀라움과 강렬한 감정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구독하고
스릴 넘치는 결말을 따라가며 이 여정이 모든 캐릭터들을 어떻게 영원히 변화시킬지 알아보세요. 한편 아서는 손녀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더 큰 사실을 깨달았어요. 안도감과 자부심에 눈물을 흘리며 라일라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넌 정말 대단했어. 그는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손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서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카드를 건넸습니다. 제가 필요하시면 제가 여기 있어요. 그가 윙크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 축구 경기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지도 모르죠. 몇 시간 후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아서는 배 갑판에 앉아 손흥민이 돌보는 개와 놀고 있는 라일라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은 것처럼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아내의 죽음 이후 수년 동안 그는 삶의 목적을 잃고 역사의 변방에서 늙어가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소리 없는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두려움에 맞서 라일라를 위해 싸우면서 그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힘을 재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젊은 남자의 체력이나 영화 속 영웅의 두려움 없는 용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는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이라는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그는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자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할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보호자이자 전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아서는 한때 자신을 괴롭혔던 두려움에서 벗어나 웃는 라일라를 보면서 자신의 정서적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행동을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에 주눅들지 않고 맞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친 마음에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배는 마침내 회색 하늘 아래 런던에 정박했지만 아서와 그의 가족에게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과 항만 당국이 전날 밤 체포한 범죄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제 밀수 조직의 일원으로 밝혀진 이 개는 불법적으로 착취당하는 동물을 보호하는 단체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개가 잡혀가기 전에 라일라는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넌 정말 용감했어. 그녀는 마지막으로 동물과 포옹하며 말했습니다. 내올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은 눈물로 반짝였지만 수줍은 미소도 함께 보였습니다. 항상 아서의 마음을 녹였던 그 미소 말이죠. 그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괜찮을 거야. 내 사랑. 꼭 병문안 갈게요. 약속할게요. 손흥민 선수도 사려 깊은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라일라에게 한국 대표팀 유니폼에 직접 쓴 헌정 문구가 적힌 특별한 사인을 선물했습니다. 내가 만난 가장 용감한 소녀에게 라고 적으며 윙크를 보냈습니다. 라일라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 채 티셔츠를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간직할 거예요. 사건이 해결되고 범인이 검거되자 아서는 지난 며칠간의 무게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일라를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범죄 네트워크도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라일라의 어머니인 에블린은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눈빛으로 부두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그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구해줬어요. 아서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는 라일라와 에블린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구한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뭉치면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느낌은 행복한 결과에 대한 안도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강해졌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전에 아서를 마비시켰던 두려움은 새로운 자신감, 즉 72세의 나이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울 수 있다는 신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들은 모두 함께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각 캐릭터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심오하게 변화했습니다. 아서에게 배에서의 시간은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저 흘러가는 삶을 지켜보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한계에 맞선 영웅으로 여겨졌습니다. 에블린은 할아버지를 새로운 존경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중요한 결정에 대해 할아버지와 상의하고 라일라의 양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두 사람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반면 라일라는 달라진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목표와 우승만을 꿈꾸던 소녀는 이제 정의, 용기, 친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구한 개는 그녀의 마음속에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아무리 무력한 사람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충격적이고 영웅적인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축구 스티커 대신 동물 구조 이야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사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우상조차도 자신의 용기를 인정해준 것을 기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면 에블린은 자신 안에서 새로운 힘을 찾았습니다. 크루즈를 시작할 때부터 그녀를 괴롭혔던 죄책감은 라일라의 무사 귀환뿐 아니라 가족의 새로운 단합에 대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그 끔찍한 시간 동안 느꼈던 공포를 잊을 수 없어 여가 시간을 실종 아동을 돌보는 단체를 돕는 데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손흥민은 다시 일상적인 경기와 대회에 복귀했지만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불법 범죄의 동물을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라일라 아서와 함께한 그의 이야기는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그 용감한 소녀의 눈빛을 잊지 못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라일라에게 개들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두려움의 상처가 아닌 아무리 어두운 상황에서도 사랑과 용기가 길을 밝힐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랑은 두려움을 초월하고 역경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다는 보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라일라의 실종은 단순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가족 간의 유대는 더욱 강해지고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미 나이와 상실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던 72세의 아서는 자신의 내면에 여전히 미지의 세계에 맞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정은 또한 작고 하찮아 보이는 친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0살의 어린 라일라는 무방비 상태의 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연민은 국제범죄 네트워크를 폭로하고 전 세계의 변화를 불러일으킨 일련의 사건을 촉발시켰습니다. 이는 가장 단순한 친절의 행동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를 실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손흥민의 존재는 영향력에 수반되는 책임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손흥민은 낯선 사람의 요청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변화의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인간의 회복 탄력성에 대해 성찰합니다. 등장인물들은 각자의 내적, 외적 갈등에 직면했지만 누구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우리를 음모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사랑, 용기, 연대를 통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 보일지라도 마음이 움직이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